어쩌면 패션 브랜드를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드릴 말씀이 희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브랜드를 운영할 때에는 자사몰 중심으로 스토어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보니 상품의 가짓수와 이 구성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내 브랜드몰에 방문을 했을 때 구매할 상품이 많아야 하기도 했고요. 상품의 구성이 곧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이 밸류라고 인식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에는 브랜딩보다 상품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소위 말해 아이템 킬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패션도 서서히 커머스화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 브랜딩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얘기예요. 이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작게 시작했을 때는 브랜드의 무드보드, 브랜드의 컬러나 오브제, 공간, 심지어 텍스트 폰트까지 만들어야 했고, 심지어는 브랜드의 페르소나까지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촬영할 때는 비싼 외국인 모델을 쓰는 경우도 많았고요. 감성 있는 촬영 스튜디오를 빌리는데 수백만 원씩 지출을 하기도 했고, 수백만 원씩 주고 포토그래퍼에게 작업을 의뢰하기도 했고요. 수십만 원을 주고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찾아야 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한 시즌 준비할 때 평균 50에서 한 100스큐 정도 디자인을 준비해야 했었습니다. 정말이지 브랜드 하나 런칭하는데 기본 몇 억은 깔고 가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브랜드 포화 시장이 되면서 다시 트렌드가 이 과거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패션에만 트렌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도 트렌드가 존재합니다. 지금 보면 엄청난 브랜드,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인 에르메스도 말 안장으로 시작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계적인 명품 루이비통도 여행용 짐가방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브랜드의 헤리티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 그들도 결국에는 이 상품 하나로 브랜드를 처음 런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 제가 다시 한번 브랜드를 런칭을 한다면 저 역시도 특정 한 상품을 베이스로 브랜드를 런칭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10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도 오로지 청바지 딱 한 장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딱 한 디자인으로 시작한 브랜드가 연매출 100억까지 갔던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한 개밖에 생산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생산을 못했던 겁니다.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딱 한 장밖에 생산할 자금이 없었어요. 대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죠. 이 상품 가짓수를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를 제대로 만들고 집중해서 제대로 판매를 하면 어쩌면 10개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이 하나를 제대로 판매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겨우 바지 한 장으로 시작한 사업이 결국 5년 만에 무신사 1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제가 과거에 시작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오히려 유리해진 상황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플랫폼의 매출 점유율이 급속도로 높아진 반면에 소비자는 더 이상 브랜드 자사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빈도수가 아주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플랫폼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의 다양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교 상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체 할인 등의 이 가격 정책. 일반적인 논리로는 판매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 자사몰이 훨씬 더 저렴해야 하지만 요즘은 플랫폼이 훨씬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이는 브랜드들은 플랫폼으로 모여있는 고객을 잡기 위해서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플랫폼에 입점을 하고 그 하나의 작은 리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치열한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이름은 바로 가격 경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브랜드 중심이 아니라 점차 상품 중심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격 경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브랜드의 가치는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을 하고 더 이상 소비자들도 브랜드의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의 가치를 찾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게 더 가성비가 좋을까? 어떤 게 더 저렴한데 나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플랫폼은 내 상품을 구매해줄 타겟이 모여있는 장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브랜드는 이쪽에서 들어가서 이 파이를 먹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한정된 고객이 모여있는 시장에서 더 많은 파이를 가져오기 위해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의 이 경쟁은 시장이 붕괴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이 상황과 동일합니다. 원래 시장의 변화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시장은 상품 전쟁이 일어나고요.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상품만 있다면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2차원의 시장에서는 품질 경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너도 나도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공급량이 초과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이 더 품질이 좋을까, 어떤 상품이 더 성능이 좋을까, 이런 성능과 가치에 대해서 더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브랜드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브랜드의 어원이 뭐냐 하면은 이 내가 키운 소 있죠. 이 소에다가 직인이라고 하나? 이거를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찍는 게 브랜드의 어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 키운 소가 다른 소들과 섞이는 게 보기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3차원의 시장에서는 브랜드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4차원의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격 경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도 나도 브랜드라고 하면서 이 상품 저 상품을 내놓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라는 이름 자체에 피로도를 느껴서 나 브랜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가성비 좋은 거, 그냥 싼 거, 싼데 품질 좋은 거, 이런 거 찾을 거야. 이렇게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가치보다 상품의 가치를 더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시장으로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현 시장이 이 4단계의 시장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가격 경쟁이 일어난 시장인 거죠. 이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 플랫폼은 자사 플랫폼 이용 고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을 해야 하는데, 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을 하는 게 플랫폼에서 계속 손실을 볼 수가 없으니까 브랜드한테 강요를 하게 됩니다. 너 세일해주면 내가 구자 잡아줄게. 너 세일해주면 내가 더 노출해줄게. 너 우리한테 단독 브랜드로 입점하면은 내가 너를 더 적극적으로 노출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플랫폼은 브랜드에게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기존의 브랜드 편집 플랫폼은 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 브랜드 플랫폼이 아닌 상품 플랫폼으로 바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신규 진입자들한테는 너무나도 잘된 일이에요. 더 이상 브랜드의 헤리티지가 중요하지 않다 보니 기획만 잘하고 상품만 잘 준비하면은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선 뭐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그런 비용을 아끼고, 그리고 상품 가짓수 늘리는 비용을 아껴서 오히려 상품 하나에 집중을 했을 때 훨씬 더 상품 랭킹에 올라갈 노출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고객에게 알고리즘을 타서 노출될 확률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회전되기 시작을 하겠죠. 내가 만약에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원가 3만 원짜리 맨투맨을 만들더라도 딱 100장만 생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300만 원 주고 딱 옷 하나만 디자인을 해가지고 생산을 한 다음에 남은 돈 700만 원 갖다가 광고나 마케팅 전략을 세우게 되면은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겨우 한 종류일지라도 판매율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브랜드 랭킹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상품 랭킹이 훨씬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최근에 무신사에 들어가 보면 뭐 1위부터 100위까지의 상품들이 대부분이 다 저가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브랜드 네임택은 있지만 이 브랜드가 뭐지? 나 이 브랜드 처음 보는데? 싶은 것들도 이 랭킹에 점유를 하고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걸 그냥 한마디로 풀면은 상품 많이 생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만 제대로 생산해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마케팅 방식은 화장품이나 건기식 같은 커머스 상품에서 많이 통하던 전략입니다. 세상에 화장품, 건기식 뭐 이런 종류의 제품들이 정말 수천 수만 가지나 되다 보니 여러 개 생산하지 말고 차라리 한 개만 제대로 생산해가지고 제대로 마케팅해서 제대로 팔자, 뭐 이런 전략인데요. 실제로 커머스 고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이트 딱 하나에 상품 딱 하나만 만들고 딱 하나만 출시를 해서 이 상품 하나에다가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 상품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이트 안에서 매출이 막 50억, 100억씩 납니다. 이런 브랜드를 한 6개, 7개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는 이거 상품 하나, 뭐 이 브랜드에는 이거 상품 하나, 이 브랜드에는 이거 상품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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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이렇게 해서 막 700억, 800억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패션도 이제는 커머스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예전에 패션은 브랜드의 감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 쾌락 소비성 상품이었는데 이제는 목적 소비, 그러니까 실용주의, 내가 직접 실사용 목적으로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브랜딩 하는데 큰 돈 쓰지 말고 상품 만드는데 돈 쓰지 말고 그냥 마케팅 하는데 돈 쓰는 게 더 유리하다. 예전에는 감각이 8에 이 상품 데이터나 이런 수집 능력이 2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데이터나 수집 능력이 8이고 감각이 2가 된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크게 5단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상품의 수요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만큼의 저렴한 가격대, 가성비 있는 가격대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최저 원가를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성비로 만들어도 상품의 판매가 됐을 때 충분히 이윤이 남게끔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목적 소비를 기반으로 한 상품 마케팅의 이 감성을 예전에는 80%였다면은 지금은 한 20%만 담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이 광고 마케팅의 구성을 정말 잘 짜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시딩도 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 목적 소비에 걸맞게 훨씬 더 가성비 있고 성능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도 가격은 당연히 최대한 저렴하게요. 이걸 달리 말하면 누구나 패션 브랜드로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일즈 역량이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라면 감성적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 브랜딩에 뛰어난 사람들은 정말 10,000명 중에 1명꼴 정도로 엄청나게 희소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명을 성공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100명 중에 1명이 성공할 수 있는, 생각보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저도 과거에 127만 원으로 패션 브랜드를 창업해서 연매출 100억까지 갔지만 제가 처음 창업을 할 때 청바지 딱 한 디자인으로 브랜드를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연매출 100억까지 서서히 커질 때도 저는 청바지라는 카테고리 딱 하나만 생산을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상품을 딱 한 가지 카테고리만 판매하는 게 정말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첫 번째로 인건비도 남들의 반도 들어가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 마케팅 비용도 남들의 반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시즌마다 신상품을 낼 때도 남들은 막 100SKU, 200SKU씩 내는데 저는 뭐 한 10디자인, 20디자인 뭐 이 정도만 내면 돼요. 저는 그간 10년 동안 이 브랜드를 하면서 한 시즌에 신상품을 뭐 15개, 20개 뭐 이렇게 내본 적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하나가 계속 캐리오버가 되니까, 그러니까 시즌 내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굳이 보여주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재구매가 일어나면서 판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굳이 뭐 브랜딩을 하는데 큰 돈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애매하게 여러 개 막 만들면서 빙빙 돌리다가 이거 안 팔리고 저거 안 팔려서 망치지 마시고 정말 딱 하나만 제대로 기획해서 딱 하나만 제대로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품 가지수 채우기 한다고 해가지고 잘 팔리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